김경문, 김태형 두 명장이 이 한화와 롯데 이 두 팀을 맡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롯데는 6월에 월간 성적이 1위였는데 7월에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김경문 감독은 6월 초에 이제 한화를 맡아서 아직은 승률이 5할에 조금 넘는 정도인데 어제 그 경기 끝나고 어제 다시 이제 순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팬들은 최원호 때도 김경문 때도 성적은 변화가 없네 이런 자조적인 멘트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감독님이 너무 이 어려운 팀들을 맡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6월이나 7월이나 지금 특히 7월에는 두 팀 모두 지금 2승 6패, 3승 6패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8, 9위를 두 팀이 주고받고 있거든요. 요런 분위기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두 감독의 이야기 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는 뭐 최원호 감독 때도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김경문 감독이 온 이후에도 뭐 유현진 또 새로 합류한 그 바리아, 와이즈, 문동주까지 선발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성적이 잘 안 올라갑니다. 네. 어디서 이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중간 다리가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주현상 선수의 공이 정말 너무 좋은데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좀 너무 험난하다.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좀 불펜진에 좀 피로도가 쌓이면서 좀 버텨주던 선수들도 좀 불안하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선수들이 긴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후반기 들어서는 진짜 이제 좀 승부처잖아요. 한 경기 그렇죠. 한 경기가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선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실책과 보네드가 네. 하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발이 뭐 유현진, 문동주, 외국인 투수 긴 이닝을 소화해주면 좋은데 보통 이제 평균 6이닝 정도잖아요. 그리고 주연상이 받을 수 있는 게 9회. 그러면 7회, 8회가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7, 8회쯤에 항상 그 수비를 볼 때 사단이 일어나서 좀 불안하긴 해요. 과연 또 뭘 할까 봐. 저로 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 하면서 야구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보네드 플레이가 나오면 선수들도 긴장하고 더가웃도 확 분위기가 처지고 다 꼭 같이 실점하고. 네. 네. 실점으로 이어지고 다 같이 처지고. 이 악순환이 그러면서 계속. 이 한화가 좀채로 지금 2승 1패 적어도 이제 위닝 시리즈를 저희가 2승 1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롯데도 사실은 뭐 6, 7월, 7, 7월 기대를 했는데 이상하게 또 롯데도 승수를 물론 이제 상대 팀을 어느 팀을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기대했던 것보다 승수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후반기 2승 6패인데요. 이 2승이 다 반즈 선수가 만들어줬다고 해도 그렇죠. 사실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거든요. 뭔가 좀 전반적으로 조금 톱니바퀴가 조금 막 삐걱삐걱하다는 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투수가 잘 던지는 날에는 이상하게 좀 방망이가 안 맞아요. 되고 또 방망이가 터지는 날은 이상하게 또 이 마운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화랑 롯데를 좀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롯데도 사실은 후반기 들어서 실책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실책 이게 진짜 많아요. 네, 기록된 실책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실책까지 더하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야구의 강팀이 되려면 정말 수비가 뒷받침되어야 그럼요. 된다. 이거를 네. 다시 한번 이 두 팀이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우리 이제 중계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책.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실책. 저는 그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기록되지 않는 실책은 그쵸. 눈에 보이네요. 다 보여요. 다 보이는 실책. 누가 뭐 보이네요. 야구 다 알잖아요. 저 실책으로 네. 오늘 지내. 그러네요. 정말 기록되지 않은 실책이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 두 팀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팀 다 지금 뭐 무너진 수비 후에 연속 역전패하면서 계속 패수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김경문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하위권의 성적을 내본 적이 없는 감독들이에요. 그렇죠. 네. 태형 매직, 경문 매직 이런 걸 기대하고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이게 감독이 혼자 팀을 이끌 수는
참 없구나. 그러니까 팀의 전력을 앞서가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 감독이 이제 와서 자기 색깔을 입히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6월에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좀 퍼즐이 맞춰졌다라는 이미지를 줬거든요. 하지만 또 후반기 되면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조금 어긋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수비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이 한화랑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수비를 놓쳤다 이러면 네. 우리가 모두가 좀 용인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조금 어이없는 실수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그 비단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분위기를 내주고 주도권을 내줘서 좀 허무하게 경기를 그렇죠. 치는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또 주변에서 이런 또 비난 어린 시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또 위축되는 이런 그렇죠. 어떤 좀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 김경문 감독, 김태형 감독이 거의 저 최하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NC 때 김경문 감독이 18년에 그 마지막 시즌에 10위를 한 적이 한 번 있고요. 김태형 감독도 두산 시기였던 마지막에. 22년에 9위를 한 번 한 적이 마지막에 있는데. 나오기 예. 직전에. 근데 잘하면 두 감독이 지금 8, 9위를 올해는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라면. 예. 이게 참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그런 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감독들이 전직 팀들 뭐 두산이라든가 NC와 비교를 해보면 선수들의 차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게 맞죠. 네,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게 맞는데 그 선수들을 어떻게 잘 조련하고 만드는 거는 이제 감독의 몫인데 어쨌든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는 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감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약간 좀 애매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저는 하나나 롯데 같은 경우 그 전력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선수들도 굉장히 좀 좋은 선수들인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의 어떤 경험이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거나 승부처에서 실수가 좀 많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어떤 또 과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 또 김경문 감독, 김태형 감독이 명장으로 불리는 네.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후반기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가만히 손 놓고 보실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 후반기에 좀 속도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더 색깔을 더 강하게 입힐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 좋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저 두 감독이 어찌됐건 김경문 감독은 현장 이번이 이제 6년 만에 복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 선수들을 파악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상대 팀 파악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김태형 감독도 작년까지 해설을 하긴 했지만 이게 밖에서 보던 롯데와 안에서 보는 롯데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어떤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체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두 명장이 지금은 당장 똑같이 동병상련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그동안 보여줘왔던 게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팬들도 아마 뭐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네. 싶기는 해요. 네. 여기 뭐 감독님들한테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더군다나 김경문 감독님은 지금 시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조금 저는 하나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좀 베테랑 선수들이 그렇죠. 조금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은 분위기를 많이 타잖아요. 좀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양 팀의 좀 베테랑들의 어깨가 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어제 정윤 위원이 그 이야기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사실 경험이 많지 않아서 네. 위기가 되면 흔들리는 게 흔들린다. 보인다. 예. 그래서 어제 정의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도 어찌됐든 가을 야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네. 그걸 못 해본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위기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혜진 기자도 우리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했습니다만 수비가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롯데나 한화가 두 팀 모두 겪고 있는 게 센터라인이 그다지 강하지 않죠. 맞죠. 확실한 어떤 이 선수 정말 수비 리그 원탑이다 하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런 승부처에서 조금씩 좀 드러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